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예. 핵심적인 내용. 예. 핵심 3가지. 네, 먼저 핵심적인 딱 내용. 짚어주시고. 딱 그거죠. 우선 성역 없는 진상조사. 예. 두 번째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 마련. 딱 이 세 가지죠. 성역 없는 진상조사. 예. 책임자 처벌. 예. 예. 진상을 낱낱이 안전한- 규명해서 책임질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얘기한 거고. 예. 예.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네. 건 이거예요. 그게 이제- 트윗에 SNS상에도 올라오는 게 왜 네네. 수사권이 필요하냐. 예.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해줘라.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네. 진상조사를 하려면 지금 그 수사권이 없으면 지금 국정조사를 받잖아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200여 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필요 없는 23개 형식적인 자료만 내고 개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배님 그 전에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사하고 수사가 그냥 보통 듣기에는 똑같은 말 같거든요. 비슷한 말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경찰서 가면 조사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사와 수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말하자면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내지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려 할 때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조사와 결국. 수사의 차이가. 예, 조사의 수사의 예. 차이는.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 처벌로 직결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근데 수사는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조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국정조사를 했지만 강제력이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처벌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컨대 그 청와대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수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는. 예.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조사도 포함되지만 조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놓아야 된다. 그렇죠.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예.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나서 예. 국정조사까지 가기도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국정조사까지 갔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또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족분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는 그런 식으로 또 국정조사로 가면은 다 이게 물타기를 해서 정치 공방의 문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진상을 규명하자.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기 거죠.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 이게.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강제성을 띠면서 그럼요. 자료를 끄집어내고 네네.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네네. 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 뭐 수사권 말고 특검법으로 하면 안 되냐? 네. 그 문제는 특검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검사의 지휘잖아요. 그렇죠. 특별 검사를 도입하는 거죠. 검사의 지휘는 일단 범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범죄 수사라는 거죠. 죄를 저질렀다는 네. 전제가 될 때 죄만 밝히는 거지. 죄만 그렇죠. 밝히는 예. 거고. 그것도 기간 정해놓고 딱 그 기간만. 예.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진상 규명을 광범하게 하고 예.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수사권은 이유가. 이런 거네. 예. 특별검사가 되면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못하네.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왜냐하면 그랬었죠. 청와대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특별검사는. 이제 뭐 또 대통령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그것이 과연 직무유기로 연결될 수 있는지만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은 소추권이 없잖아요. 예. 그럼 못하는 거죠. 예. 현행법상에 예. 소수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수사권을 주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광범한 진상조사는 할 수 있죠. 진상조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7시간 어디 갔었느냐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나온 거는 비서실장이 저는 모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권이 도입돼서 밝혀지게 되면 들어가서 청와대 대통령 동선은 경호실이 100%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파악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파악하고 있죠. 예. 그 장부를 압수해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메일도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메일도 다 뒤집을 그럼 수 있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수사권을 이런 거 다 할. 통화도 기록 모든 확인하고. 거의 가장 핵심이 수사권이네.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조사권은 의미가 없고 또 수사권이 없는 특별검사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그리고 특별검사만 따로 독립돼 있으면 예. 이미 광범한 진상조사를 하다가 수사의 단서를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합동수사본부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그거 수사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의 수준이 예. 지금 왜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고 목포에다 만들어 놓고 하는 예.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고 또 더 큰 문제는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계속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찾아낼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수사 중이라서 못 밝힌다. 그 국회에서 그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국정조사 빠져나가. 때 예. 국정조사 맨날 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못 밝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또 자료를 새누리당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네네. 새누리당이 이제 검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다 끝난 이후에 미진하면 하자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증거 다 인멸돼요. 증거 다 인멸. 예. 네. 과거에 우리가 수타에 겪었잖아요. 증거 그걸. 인멸되고 국민들의 열기도 식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 조사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은 특유의 수사권을 줘야 한다. 네. 예. 수사권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버벅거리지 맨날 새천년민주다 그런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름도 더럽게 지었어. 일단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아, 이게 세종년이라면 싫어하죠, 근데. 또 새정년은 또 세민년 새정년은 싫어. 그 선관위 등록되어 있는 약칭이 아니어서 예. 그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더럽게 불렀다 그러더니 우리를 또 거기서 물타기 하면서 우리를 갈아버려. 또 좌우지간 뭐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아이씨 까먹었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에는 지금 지금 수사권은 들어가 있는데 전해철 기소권이 또 없죠. 그 전해철 의원 법안에 의하면 수사권은 들어가 있는데 사법경찰관의 지위만 부여하고 있어요. 맞아.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그래야 되지면 뭐냐면 수사의 주체가 검사잖아요. 수사의 검사 지휘를 다 받아야 되고 압수수색 하려면 검사가 기각해버리면 압수수색도 못해. 그러니까 사법경찰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예. 경찰이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원래 경찰이 교통경찰도 있고 그냥 행정경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경찰만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상에 수사의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법경찰관이라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의 역할만 하는 또 그 수준의 수사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검사의 지휘하에 다 복종해야 되는. 전해철 의원은 그 법안을 또 네, 내놨어? 그걸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새정년 모든 나도 것은 새정년에 검사예요. 하자 어려우니까 그냥 알아서 긴 거네. 새정년이 그런 안을 내놨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알아서 긴 거네. 네, 나름 그걸 지금 타협안이랍시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죠. 이제 왜 기소권을 뺐느냐. 네. 사실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뺐는지 물어봤는데 정무적 판단으로 뺐다는 말 말고는 더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뺐다. 아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들이 없어요. 사법경찰관의 정말 잘 몰라, 수사는 사람들이. 하여튼 검사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네. 그걸 만들어 놓고도 수사. 그렇게 하면 지금 청와대가 검찰을 꽉 잡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사권 그리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는 기소권까지 포함하고 있고 예. 또 저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은 지금 슬그머니 내려놔 버린 것이고. 기소권을 또 뺐어요? 그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사를 통해서 다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밝혀냈어도 예. 마지막에 기소 못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꽝이에요. 이거 재판에 회부 안 해? 이러면 또 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테이블 위에 안 올린 거예요, 기소권은. 아예 테이블 위에 안 올린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했어 그거는. 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서도 이건 사실상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수사권이 없어서 애를 먹었잖아요. 예. 기무사 문 닫아 걸고 그냥 문 안 열어줬잖아요. 조사하러 갔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전례 없는 일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전례가 없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새정치민주연합에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댈 거 없고 대한변협밖에 기댈 데가 없네. 대한변협에 이지아 변호사밖에 없네. 외람된 말씀이고 350만이지 지금 한 400만이 넘었을 거예요. 네. 이
그 세월호 특별법 지지를 400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한 거예요. 예. 10% 낸데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그 수사조사권이 있어야 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당연히 검찰의 지휘 없이 진상이 밝혀졌으면 누가 책임이 있다 하게 되면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벌을 위해서. 그다음에 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원 독자적인 판단에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 뭐 잡는 족족 처벌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뭐 김기춘 잡아서 우리가 처벌하겠다 했어 언제? 세 가지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아예 수사권은 배제하고 네. 진상 보고서 작성할 권한만 준 거예요. 이번에는 동행 명령까지는 합의해줬다고 생색내던데. 그러니까 만들어서 뭐 국무총리 산하에 비슷한 그 위원회처럼 만들어서 이거 마무리해라. 그냥 보고서 작성하고 끝내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것도 아마 3개월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기관 보고 끝나고 가족들하고 이제 대책협의회에서 만든 그 의혹 정리한 걸 보면은 89가지 의혹이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새누리당 안처럼 이게 조사위가 되게- 꾸려지면 89가지의 또 의혹만 보태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아무것도 겁니다. 그럼요. 들춰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하면서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밝혀진 건 하나도 없지만은 적어도 의혹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의혹이 그걸 세부적으로 우리 민변에서 정리해보니까 89개 의혹인데 이제 그 중에 굵직굵직한 의혹 보면 사고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아주 불명확하다. 예. 이 부분은 네. 조사 및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초기 상황의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예. 그런데 못한 이유를 뭔지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을 보좌를 제대로 못했다. 네. 그 못한 이유가 누구 있는지, 그 책임 소재가 누구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은 많이 언론에 알려졌지만은 사고 당일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대통령의 당일날 뭐 세 차례 지시를 했었는데 그 지시가 과연 적절하였던 건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해군과 해경이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 뭐 UDT나 SSU 접근 막은 거, 네. 통영함 그 출동 막은 거 이런 게 문화재청 급해 그거 예, 막은 거. 누리한 호 막은 거. 그다음에 1, 2, 3정은 그게 왜 선언을 먼저 구조했는지, 네. 선내 진입과 퇴선 조치를 왜 안 했는지, 예. 뭐 여기서도 전국구에서 했지만은 그 에어포컷이 실제 존재했는지 네. 아니면 공기 주입한 건지 쇼로 그냥 한 건지. 쇼를 한 건지. 그다음에 해경은 왜 외부 구원 지원을 거부했던 건지. 그렇죠. 언딘과의 부적절한 관계의 의혹 부분이 이제 좀 더 분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100일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밝혀진 거 없고 오히려 89가지를 89가지를 그동안에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쭉 이제 이러한 의혹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그 유병헌 토끼머리 했는데 어저께 이제 유병헌 사체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금 89가지에 또 빠져 있어. 그거는 사실 세월호 진상규명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 예. 그거는 사실은 물타기하려다 실패한 거죠. 그렇죠. 예, 물타기하려다 실패한 전에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돼지머리 수사를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아까도 우리가 일부 방송할 때 얘기를 했지만, 구원파가 그 의료노조의 예. 파업을 막기 위해서 유병헌 회장의 사체를 이제서야 끄집어낸 거 아니냐. 아니, 구원파가 그런 논평을 할 정도니. 그리고 이게 하여튼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그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DNA 예. 검사까지 했다고 국가기관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이 불신풍조를 조장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다 여름 휴가 가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농담이 아니고 국가가 몰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번에 밝혔는데, 심지어는 그 유병헌 사찰 유병헌 아니라 그러면서
경찰 자체가 수사받은 네, 경찰이 네. 그 사진을 유포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SNS상에 오늘 재밌는 게 돌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병훈 사체가 나왔잖아요. 동남아의 한 마을 한 노인네가 사진을 찍고 있다. 그 노인의 손가락은 없다.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답한다. 너는 구원을 믿느냐. 유병헌 빼돌렸고 동남아로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국민들이 완전히 불신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이 국가는 몰락해요. 네. 세월호 지금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뭐 전원 구조부터 시작해서 발표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사실상 국가의 발표라든지 공식 발표도 거의 안 믿는 분위기잖아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한 8, 90%가 예. 못 믿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8, 9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이 제대로 쓰려면 국가가 공식 발표하는 믿는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예. 아,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이 부분의 진상규명은 진상규명, 수사권. 더 철저하게 되고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 우리 특별법은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들 다 처벌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대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상조사해보니 뭐가 잘못됐고 네, 무슨 네.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된다는 거를 낱낱이 파악해야 아니 저도 대안이 나오는 거죠. 조사 수사권 특별검사 이게 아주 이게 위대한 정치인이면서 훌륭한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 이게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예.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예. 자 그런데 특별법에 대해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SNS 상에서 전방위적인 마타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번 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직접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기자회견 했잖아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아주 대량으로 막 유포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것 같더만요. 카톡방을 계속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그렇죠. 그리고 올리더만. 예. 그걸 보낸 사람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네. 너 보냈니? 그랬더니 아니다. 안 보냈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당신 법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느냐? 그러면 또 그런 적이 없어. 예. 예. 아니 우리 지역에서 아주 저를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아, 다 애들이 있거든. 딱 갔더니 어제 그 월요일 나갔더니 쌍욕을 해대면서 어떻게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있냐. 예. 지금 돌고 있는 게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시 꼭 짚어야 되는 게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특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사자 지정. 네, 그 다음에 지정 요구. 공무원 가산점. 네. 예. 그 다음에 수억대 보상금. 네. 요 네 개가 SNS상에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은 이게 우선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민주당 안에는 있다면서요. 아니, 새정치연합. 민주당 거는 새정치연합 거는 모르겠고요. 우선 가족들이 요구하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족들과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논의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러네요. 이런 그 유언비어가 나돌려 가족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해준다 해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를 한다. 예.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오늘 또 그 세월호 가족 대책위 대변인 유경건 대변인이 오늘 또 저희들이랑 하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상자 지정, 특례 입학, 공무원 가산점이나 억만금을 줘도 우리는 안 받는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바라지도 않았고 안겨줘도 거부하겠다. 우리에게는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게 난 민변 차원이나 이런 데서 이건 누가 이렇게 악성 이게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진짜로. 그럼요. 이거 수사하라고 이거 해야 돼요. 수사를 하루에 하겠어요? 하루에 수사를 안 몇 하죠. 번씩 트윗이 날라와요, 이게. 수사를 그럼 뭐 김지아 씨가 비판한 세월호 특별법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돌고 있고. 네.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지금 가족이나 대한변협에서 요구한 것이 너무나 정당한 거고 네.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거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반대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맡아도 하는 거죠. 그 가족들이 사실은 그 이익 집단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챙기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적인 정당성을 뺏기 위한 거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러더라고. 아주 상식 있는 사람이 자식 죽은 목숨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그런 거냐. 아주 혹하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그런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그 퍼지고 있는 수사권 거야. 얘기도 아니 자기들이 피해자인데 민간인들이 뭘 한다고 직접 자기가 수사해서 뭐 복수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말을 많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새누리당이나 이 집권 여당에서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가족들을 사악한 이익 집단으로 매도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는 받고 싶은데 이거는 법 체계에 안 흔들리는데 맞아서. 안 맞는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부분의 논리를 이제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법 체계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만 갖고 있지, 특별법으로 그거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헌법에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는 헌법 규정이 없습니다. 검찰도 그러니까 재판은 법관만 해야 되지만 네. 수사 기소는 검사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검사도 네, 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청법에는 일반 법률에 있어요. 그렇죠. 법률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법을 정하면, 특별법으로. 네. 네, 법으로 정하면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법으로 정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그것이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수많은 사례가 있었죠. 그거.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게 50개 법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 갖고 감사원 같은 경우. 아니요. 그거를 감사원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관, 줄여서 예.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관세청 에서 밀수단속 하는 사람들, 예. 산림청에서 산불 감시하는 그렇지. 분들, 아, 그거 다 국세청은 있잖아요. 없네? 국세청도 있죠. 국세청도 그다음에 있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 그렇죠. 노동부에 아, 그게 다 그런 게 특사경이죠.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서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2차례에 특검 실시했잖아요. 예. 그게 변호사에게 검사의 권한을 준 거 그렇죠. 아니에요? 검사의 권한을 주는 거죠. 예. 그 특별 법률로서 다 가능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수십 번 했잖아요, 이미. 이게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법률 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헌법에 검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요. 법률로 법률로서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럼요. 전 국고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라.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물론 왜 그거 답변을 안 해? 아니 그거는 두 사람인테는 가능하죠. 두 사람. 두 사람 변호사니까? 그런데 완전히 사인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죠.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변호사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 일정한 약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법조 경력이 있는 그 전문가로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했어요? 그런 건 명시 다 돼 있죠. 특별법에 변협을 만든 특별법에 교수나 법학 교수나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은 명시를 해야죠. 그리고 이미 이 특별위원회는 민간인이 아니고 이 법률로 정해지면 공적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법률 전문가가 들어가야 피해자 되네. 가족들에게 예. 그 검사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건 아니에요. 특별법이란 것은 우리가 법률로서 과거사위원회라든지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죠. 반민특위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예. 이미 공적 기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럼요. 네. 조사를 하고. 네. 그 법률가에게 근데 10년 이상의 법적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가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예. 이 권력이라든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독립적 기구가 기관.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네. 저쪽 그 집권 여당이나 새누리당의 논리가 민간인들에게 예. 무슨 비전문가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맞아. 통과될 때는 그 조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10년 이상 정도로 법률 종사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변호사들. 조사위원 전원들이 다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중에 지정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별 검사 정도의 신분을 그렇죠, 그렇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아무런 문제 없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어쨌든 이 잔챙이들은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해경 일부라든지 예. 선원들. 선원들 이런 데는 다 이미 구속하고 업체. 기소를 하잖아요. 예. 문제는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한 명도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이게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겠다는 거는 그냥 진상 규명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논리도 없고 그것뿐이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사권과 조사권, 기소권 이런 걸 주는 것은 진상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 진상 규명을 했을 경우에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정부나 네, 반대하는 거죠. 집권 여당에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이 아니라 그지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그래요? 끝까지 왜냐하면 반대한다면 감옥 가고 싶어요? 그거지. 감옥을 보낼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이재화를 어떻게 감옥 보내? 민변의 사법위원장을 감옥을 어떻게 보내? 검찰총장하고 맞먹는데. 아니 저기 이상민 법사위원장하고 법사 똑같잖아. 그러네. 헌법체계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예. 민간인들에게 이런 수사권을 준다라고 하는 게 또 거짓말이고. 그것도 거짓말이고 예. 이거는 이것밖에 길이 없네. 이제 천명 서명했으니까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최소한 한 30%만 해도 한 3, 4천 명 하면 이거 대한민국 뒤집힐 일이네. 그리고 이게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이 이제 350명 정도에서 입법 청원이 됐지만 350명이네. 아주 옆에서 고쳐주면 되잖아. 350만 예. 명이 400만이 했는데 넘었을 거예요? 지금 400만이 넘고 원래가 1000만 명 목표였죠. 목표인데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예. 있고요. 그러면 거의 뭐 성인들의 한 절반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원전을 하면서도 지난번에 그 부탁을 했잖아요.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원전 좀 다뤄줘라. 이게 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다루는 팟캐스트가 없어요. 얘기들 안 해 이 부분에 이게 대해서. 일단 하더라도 한편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절대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법이란 것은요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 법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법도 이재와 최강욱이 푸니까 얼마나 쉬워. 이런 위대한 변호사들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 비례대표 30번. 빨리 1번을 갖고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1번 되려면 여성으로 성전환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 그 이재하 변호사는 국회의원 했으면 벌써 3선급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 가서 했으면. 포스는 5선인데 지금. 보스는 5선. 자,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이게 난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이 그럼요. 사건의 진상을 밝혀서 여기에서 성의 없는 수사라고 책임자들을 처벌해라. 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실만을 향해 나가는 수사. 예. 그게 바로 이게 제일 매력적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전국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죠. 정봉주의 눈치만 보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진상 그 조사 특별위원회하고 특검법안은 분리시키자. 그렇죠. 그 주장을 했어요? 지금 김무성 돈을 그렇게 타협안을 내세웠는데 그것도 좀 분석을 해줘야겠네요, 그럼. 특별법에 따른 특별위원회. 예. 위원회는 조사권만 하고. 예. 나머지 특검을 하자. 조사도 이제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원래 안은 3개월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 수사권은 합수부가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고 그때 특검 임명한 건을 야당에게 주겠다. 그렇죠. 이거 분리하자. 예. 이렇게 하는데 일견 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저희가 있죠. 청와대를 빼겠다는 거네, 여기서는. 그럼요. 청와대하고 권력기관에서 뭐 요구를 해서 안 주면
거기서는 이런 거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유의 조사권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봤지만 네.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안 주게 되면 아무런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좋아, 조사 이렇게 하자. 얼핏 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수사권은 그 합수부에서 수사가 미진하게 되면 네. 특검에다 주자. 이거는 또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범죄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특검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조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미 그때는 증거인멸이 다 됐을 때요. 지난 다음에. 증거인멸이 다 되고 오늘 예리하게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국민들의 이제 열기가 식을 때입니다. 예. 그걸 노리는 거죠. 예. 이놈들이 속담을 잘 외웠어. 쇠뿔도 단김에 빼라.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의 지금 가족 특별법에 대한 열기도 있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해서 빼자는 힘을 빼자는 그런 안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지? 주호영 씨가 그랬나? 우리는 이걸 교통사고라고 본다. 그렇죠. 예. 교통사고. 그런데 저는 느낌이 우리가 또 정치를 오래 하니까 촉이 있잖아요. 이게 저도 조금 분위기가 꺾이는 듯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변협이 나서는 걸 보고 나는 이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변협이 역대 이렇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민변에서 하게 되면 대한변협에서 시큰둥하면서 맨날 틱틱거리고 그랬던 거거든. 그렇죠. 방해를 했지. 예, 방해했고. 근데 대한변협이 하루 만에 1000명 변호사들이 서명,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민변 변호사들이지만 나머지 500명 민변 변호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루에 이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데 한 920명 정도 됐는데 내가 민변 소속 아닌 후배 변호사들인데 서명 채워야 된다고 전화를 하니까 어디 가면 서명할 수 있느냐. 홈페이지 가면 그냥 대한변협 가거나 민변 홈페이지 가다가 빠른 대로 해라. 그러니까 다 그 부분은 선배님 거기 가는데 내가 그 정도 서명 정도는 해야죠. 이런 다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지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또 이렇게 명강사 아니야. 행정법. 행정법의 명강사 아니야. 팬들도 많고. 이야기했죠. 팬들도 많고. 아이고, 노량진에서 잘 나가던 강사였었어요. 신림동. 맨날 다 틀려. 근데 버벅거리면서 강의인데 다 알아들어요? 내용이 좋잖아,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가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지금은 저는 행동할 때라고 봐요. 행동할 때라 보고 그냥 우리 방송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거리로 많이 나와야죠. 그럼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일정 다 취소하고 촛불 드는 날. 더군다나 이제 기존에 이른바 시민단체나 운동권 소속이 아닌 건전한 정상적인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유월항쟁처럼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일 때 세상은 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내용 중에 특별법을 갖고 가족들을 음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해서 주위의 분들에게 숫자석에서 꼭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특별법 서명했냐 라는 것을 인사말로 꼭 전해라. 그 다음에 민변이 한 2페이지짜리 10컷 정도 되는 만화가 세월호 특별법 만화가 민변 홈페이지 가면 있거든요. 민변 홈페이지. 그렇게 보면 SNS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그 민변 거를 보고 감동을 먹었다고 한다면 전국 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특별법 갖고 100일 되는 날 오늘 2014년 7월 24일 묵직한 가슴이었지만 또 우리 이 특별법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대한변협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을 봅니다. 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30번 아프리카 비주얼 이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정확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국민의힘으로 관철시켜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강욱 변호사님. 울지 말고! 예. 100일이라는 게 너무 많은 분들한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유가족분들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찍었던 동영상 이거를 이제 다 공개를 하셨죠. 예. 거기 보면은 저는 정말 그 제목만 보고 끝까지 그걸 못 봤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굳세게 맘먹고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 예슬이가 찍었다는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아빠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 상황에서도 다 구조될 것 같아. 뭔 개소리야. 헬리콥터 소리 안 들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걸 반드시 찾아야 된다. 작게는 서명이라도 하고 촛불이라도 들고 적어도 거짓말에는 속지 마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하호영 기자님. 예. 제가 오늘 말이 너무 적었죠. 예. 생각이 좀 오늘 많았는데요. 사실 유병헌 얘기를 기자로서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 많이 자제를 했고요. 예.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돼지머리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유병헌 수사조차 실패한 검찰이고 우리의 수사 역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89가지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진상규명을 시작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혹이 드러날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진상조사위원회 특위에 넘기지 않고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하게 봐주시고 세월호 특별법 서명 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100일 됐습니다. 앞으로 200일, 500일, 1000일, 그리고 5000일, 만일 살아있는 동안 잊지 않을게. 그리고 행동할게. 마치겠습니다. 1, 2, 3, 4.